네, 반갑습니다. 7월 7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했던 대로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또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연기금이 지금 현재 동시에 동반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는지 아닌지 그 부분도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즉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매수한 부분,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들어갔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관점들을 좀 보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언제 사지, 언제 매수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바로 지지선과 거래량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일단은 상승 출발 이후에 쭉 밀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일단 수급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어제 금융투자 같은 쪽에서는 매수가 쭉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연기금도 방어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더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대형주들 위주의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제 그 부분은 연결이 됐습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나오고 뭐 증시 상황만 봐서는 뭐 천정이 아니라 뭐 그죠? 대기권도 뚫고 우주로 날아갈 만한 그런 기세인데 살짝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올라가면 또 안 된다.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볼게요. 분봉 보시면 상승 출발 이후에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요. 이게 10시 넘어가면서 한번 훅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뭘까요? 늘 말씀드리는 단기성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침 시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짝반짝 하는 거 보통 10시 이전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단기성 매물을 좀 진행했을 거고 생각대로 안 움직였네? 그럼 주가가 빠졌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어제 매수한 부분들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익 실현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군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주들 쪽에 이런 그 몇 개가 집중이 되게 되면 약간은 불편한 그런 장세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막 그냥 너무너무 뻘고죽죽한 불기둥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푸르딩딩한 저 푸른 초원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머프 같은 그런 장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런 음봉은 좀 필요해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따르는 또 단기적 조정 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반영이 되고 나면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오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직전 고점대에 대한 뭐 부담감을 좀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상당히 많이 덜어진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차트 모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횡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올라가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면 아마 이제 만기일의 전략이 상방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어제 마감에서 그런 얘기 살짝 드렸죠. 상방으로 지수를 보게 되고 얘네들이 만기를 맞이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왜냐면 올라가야지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양쪽 포지션을 이렇게 다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 구간 즉 뭐 일정 범위 안에서 뭐 10에서 20 사이 그 안에 주가가 들어가면 뭐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은 작지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기에서 많이 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특징적일 때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든지 좀 내릴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완전히 그냥 몰빵 베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 베팅이 들어간 쪽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해외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동향만 조금 받쳐줬더라면 상승 쪽이 아닌가, 상승 쪽 상방 베팅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딱 나오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차익 실현
같은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즉 만기일에 대한 전략은 네, 뭐 상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상승 출발하고 나서 이제 쭉 밀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게 좋든 나쁘든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관점에 들어간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52,000원대 5만원대 초반에 사가지고요, 위쪽 라인 때 팔게 되면 한 7, 8%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스윙 투자하기 한 일주일 사이에 7, 8%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전략들을 많이들 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순매수 들어가는 척 하다가 매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 하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뭐 부담된다 이런 느낌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의 움직임들 보면 이렇게 오후 시점 들어가면서부터 매도가 확장되지 않고 버텨주는 역할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후 동안에도 매도가 계속 확장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볼게요. 금융투자 쪽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요, 어제 이제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쪽에 크게 베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제 뭐 수업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방 쪽으로 베팅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차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인버스 쪽으로 바꿨을지 여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승 시점에서 이렇게 차익을 좀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성 대응이 워낙 강하고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버틴 거 이상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있어가지고 연기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지지선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연기금도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개인들 매수가 초반에는 좀 약하다가 후반에 들어가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매도냐 매수냐라는 어떤 갈림길에서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증시가 일단은 현재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향 패턴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인가, 이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뭐 급하게 올라가나 느리게 뭐 올라가나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나 목적지까지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멘탈을 잘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몬스 침대 같은 이런 드립은 좀 이상한가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멘탈을 가지고서 주가를 주식을 계속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종목이 한 번씩 들어올 때, 종목이 주가가 조정을 한 번씩 받을 때, 이럴 때 보면 또 기회의 요인이 좀 생기거든요. 내가 그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다. 이런 것들 조금씩 사도 괜찮아요. 근데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지지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라면 오늘 지지선은 5일선 근처, 그러면 오늘 당일적인 매수로 본다라면 53,500원 요 근처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라면 이게 52,000원대까지 지지선이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분할로 잘라가지고 뭐 한 두세 차례 나눠서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이 내려가는 과정보다는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돌아설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음봉으로 막봉이 됐어. 근데 내일은 양봉이 나왔어. 그럼 그때 따라 들어가셔도 돼요. 오늘보다 더 비싼 가격이라도 그게 맞는 거죠. 왜? 더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한 거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뭐 그런 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비용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11시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11시 10분 자료를 한번 볼게요. 기관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딱히 없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좀 들어간 모습이고요. 뭐 레버리지나 이런 쪽 매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 시장은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은 지금 보시면 풀렸죠.
오늘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잔량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내려가는 그런 단기적 조정을 우리가 염두에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 갈 거야 라고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흐름을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외국인들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카카오 잘 갑니다. 네, 또 신고가네요. 네, 그 다음에 NC소프트 좀 매도가 들어갔네요. NC소프트 100만원에서 약간 좌절하는 것 같긴 한데 추세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이제 그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를 해놓고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변동성 아니면 이제 그 재료의 노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도가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주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거겠죠. 배당을 조금씩 더 계속 챙겨가려는 그 모양새. 그래서 삼성전자 본주가 올라가고 우선주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이런 배당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오전에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가 상승이나 주가 하락 이런 쪽에 방향성을 둔다기보다는 상승 쪽에 그냥 그대로 베팅을 두고서 종목 간 움직임만 조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포지션을 정리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이 만약에 내려갔다. 오늘도 내려가고 내일도 내려갔다. 그러면 지지선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에 대한 관점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조정이 나오면 그것은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장중 시황 전달해 드리고요. 뭐 오후에도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지선은 스스로 확보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밀리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본다라면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제 진정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된다라면 기관들로는 조금 역부족일 거예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제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외국인 매도를 멈추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종목에 대한 매수 뭐 다 괜찮긴 한데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아래쪽으로 깔아서 사는 거 말씀드리고요. 깔아서 사되 또 나눠서 사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꺾이는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이후에 변동성이 나올 때는 팔아야 한다. 그리고 저런 자리는 매수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아닌 거예요. 왜요? 거래량은 만족하지만 지지선과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려면 지지선과 거래량이 다 만족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장중 시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 네, 오후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마감 시황 때 또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편안한 투자 되시기 바라고요. 이따 마감 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